네, 이어서 오늘 개장 상황, 현재 지금 시장 상황 함께 살펴볼 전문가님 모시고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앞서서 현재 시장 상황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움직였던 철강주들 오늘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양 시장은 조금 지수는 보합권에서 엇갈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과 같은 장세에서는 또 한번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오늘 하체기 증시콜센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체기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기분 좋은 금요일인데 현재 지금 코스피가 하락 전환을 좀 했습니다. 현재 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아침에 좀 기대를 좀 하셨을 텐데,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흐름을 조금 초반에 좀 만들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시간이 좀 지나면서는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오늘 뭐 좋지 않다고 하면은, 다음 주 정도는 좀 양호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다우라든가 나스닥이라든가 뭐 S&P 500 이렇게 다 1% 이상의 상승세가 나왔는데, 그게 좀 나오지 못하는 그런 흐름인데, 일단 지금 현재 국내 시장의 흐름을 좀 봤을 때는 확진자가 좀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도 이제 62만 명이 나왔고, 오늘도 이제 저녁까지 9시까지 했을 때 그 숫자도 상당히 꽤 나왔던 39만 명 정도 나왔다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담을 좀 느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그래서 수급을 좀 봤을 때 이제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오늘은 좀 매도를 좀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지만은 이렇게 장 초반에 또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개인들의 그런 심리가 장 초반에 좀 시간이 지나면서부터는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개인들의 그 수급이 어제도 매도 나왔고 그다음에 그제께도 매도가 좀 나온 그런 흐름이었는데 오늘은 매수가 좀 들어오는데 계속해서 좀 매수를 좀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매도를 해버린 매도를 하게 된다고 하면 나중에 시장이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은 조금 불안하게 좀 느낄 수도 있고 좀 아쉬움이 좀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수급의 부분에서 봤을 때 개인들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일단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FOMC 결과에 대한 안도감이 좀 지속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근데 파월 의장이 이 다음 수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면서 좀 말을 한 것 같아요. 때로는 강하게 시장에 이야기했다가 때로는 약하게 좀 하는 그런 부분인데, 다음에 자기에 대한 어떤 이야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부합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도 했었어요. 파월 의장이 대차 대표를 좀 축소하는 양적 긴축을 이르면 5월부터 시작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에 좀 압박이 오면은 5월 달에 또 긴축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어제 같은 경우는 미국 경기 정말 좋다. 내년에 침체 없다라고 이렇게 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뒤로 열어놨던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 또 강하게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방심하시면 안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러다 보니까는 영국의 은행도 BOE죠. 영남은행도 0.75%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이후에 세 번째 연속해서 인상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미국의 그런 기준금리에서 각국들이 속속 올리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자산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또 이제 러시아와의 그 디포트 계속해서 시장에서 우려가 됐는데 좀 완화가 되는 그런 부분이 나왔죠. 16일에 만기했던 것들을 갚았다.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 그리고 로이터 통신이라든가 워싱턴 포스트를 통해서도 이야기가 된는 부분이고 JP 모건을 통해서 시티그룹이 이체가 됐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완화가 됐기 때문에 해소가 됐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은 당분간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에서 이제 실업보험 청구건 수가 이제 전주 대비해서 15,000명 좀 감소를 하면서 22만 4천 명을 좀 기록했습니다. 시장에서는 22만 명을 좀 예상을 했는데 낮게 나오면서 그냥 평이하게 좀 시장에서 좀 바라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말했던 2월 산업 생산 이게 이제 발표가 됐는데 전월 대비해서 0.5%좀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같은 경우 지표가 발표가 되더라도 전에 대비해서는 시장 예상치를 웃도느냐 밑도느냐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시장 예상치에 대한 부합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평이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대한 이제 평화 협상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전쟁에 대한 평화 협상 부분에 있어서는 언제 어느 순간 이게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은 전쟁이라는 게 시작을 했으면은 끝은 당연히 있겠는데 근데 끝을 맺는 데 있어서는 좀 진통이 좀 따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화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좀 진행을 좀 하고 있지만은 또 실질적인 진전 좀 보기 어렵다라고 러시아 쪽에서 이야기가 좀 나왔기 때문에 그건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협상에 대한 결렬의 이야기가 나온다면은 당연히 유가가 또 오르면서 또 시장에 대한 부분은 안 좋은 영향을 좀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확실하게 어떻다라고 말씀을 판단할 수 없고 계속해서 주시를 해야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이제 미중 간의 정상에 대한 이 4개월 만에 통화가 이루어집니다. 미국 시간으로는 18일 오전이고 중국 시간으로는 18일 저녁이 되겠는데 이제 오늘 이제 저녁에 이제 통화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바이든 대통령은 뭐 다른 조건이 없죠. 중국에 러시아에 대한 지원을 하지 말아라. 이거 차단을 최우선으로 내세울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중국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애교적으로 그냥 알겠다 이렇게 말할 것인지 아니면은 왜 그거를 미국이 신경을 쓰냐.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해버린다고 하면은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갈 수 있겠죠. 근데 중국이 지금 러시아에 좀 지원을 마음속으로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국제적으로 봤을 때 많은 나라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선뜻 지원을 하지 못할 것 같고 만약에 지원을 한다고 하면은 미국에서 러시아의 그 제재를 보지 않느냐 거기에 비슷한 보복 조치가 가능할 수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서의 그런 가장 지금 어떻게 보면 신경을 건드는 것은 러시아 못지않게 대만 문제입니다. 대만 문제도 아마 바이든 대통령이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대만에 대한 통일에 대한 행동을 좀 하지 못하게 이야기할 것 같고요. 거기에서 이제 중국이 하나의 중국이다라는 또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그것도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북한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미사일을 쏘고 있습니다. 그 미사일 쏠 돈으로 국민들을 조금 경제적으로 좀 도와주면 될 것 같은데 참 쓸모없는 짓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한반도의 문제 이것도 하도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한테 북한도 좀 달래봐라 이런 말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결과는 우리가 좀 정상이 끝나고 나면은 우리가 시장에서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면은 지금보다 시장이 더 좋은 흐름으로 갈 것으로 좀 되고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잠깐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의 흐름을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은 잠깐 단기적으로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지 이거 계속해서 시세에 있어서는 좀 영향이 좀 덜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중국 선전시가 이제 봉쇄를 했었죠. 원래는 일주일 동안 해가지고 20일까지 해서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오늘 이제 부분 해제를 좀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세계 각국의 이제 생산 공장이 밀집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국 실리콘밸리가 있기 때문에 이 공급망 충격이 좀 커지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일부 해소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 또 아시아 시장 그다음에 글로벌 시장에도 약간의 긍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보면서 또 시장에 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니켈 가격이 이제 이틀 연속 하한가가 나왔어요. 변동성이 좀 심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해서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다시 또 떨어지는 그래서 중간에 이제 폭탄까지 매도하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변동성이 큰 그런 부분인데 원자재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신중하게 좀 접근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미국이 금리를 인상을 하니까 영국의 영란은행 있죠. BOE에서도 인상을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리 3회에 걸쳐서 금리를 인상한 그런 부분이었는데
올해 또 한 2, 3회 정도의 금리 인상을 좀 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에서 1.75에서 2%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지난달에 이제 이주월 총재께서 현재 이제 1.25%의 기준금리를 1.5%로 한 차례 더 올려도 통화 기축 정책을 볼 수가 없다라고 했고, 거기에 또 있었던 금통위 위원들도 대부분 물가 등을 고려했을 때 지속적으로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은 완화 정도로 축소해 나갈 수 있다라고 의견을 냈기 때문에 다음 달에 이제 금융통화위원회가 14일에 열리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번 달까지에서 이주열 총재께서 이제 끝나는 그런 부분 임기가 마무리가 되는데 정권 교체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한국은행 총재에 대한 인선이 지금 현 정부와 다음 정부 간의 의견이 좀 충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다음 달에 인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이거는 우리가 총재 인선에 대한 부분이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5월로 연기가 되면서 5월 달에 조금 금리 인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 국내 금리 인상에 따라서 또 시장이 어느 정도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체크를 좀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이 봤을 때 지금 미국 시장이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 초반에 조금 밀리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좀 좋아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내용보다는 시장의 흐름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초반에 좀 수급을 봤을 때 개인들이 매수세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이걸 끝까지 계속해서 좀 유지를 좀 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개인분들 시장이 올라온다고 해서 정리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좀 끌고 가시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어제는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가 오늘 조금 주춤한 부분인데, 선물 쪽에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죠?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 쪽에서 매수세 들어오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개인들이 조금 매수세가 주춤하게 되면은 그 물량을 외국인이라든가 기관들이 충분히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제가 내 경제 연결하면서부터 계속해서 이번 달 들어와서 시장에서의 부분에서는 멘탈 잡으시라, 흔들리지 마시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주가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단기적으로 상승에 대한 부분은 짧았어요. 그 조정은 길게 나왔던 그런 부분인데, 원래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말이 있죠. 시세는 짧고 조정은 길다. 그래서 이번에도 좀 조정이 이렇게 단기적으로 나왔지만은 한번 시세가 나오게 되면은 한순간에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어제 그리고 오늘 장중에 이렇게 조금 흔들렸을 때, 장중 조정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매수 기회로 잡으셔야 된다. 그래서 장중에 조금 흔들린다고 해서 같이 흔들리지 마시고 꿋꿋하게 뚝심 있게 가져가시면서 내가 매수하려고 했던 종목들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계속해서 좀 말씀드리지만은 시장에 대한 예상은 3,000에서 3,100 정도 예상을 좀 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좀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여기까지 보고 그 이후에 또 이제 주식이라는 것은 생물이지 않습니까? 언제 어느 순간 이제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려서, 시세는 짧다 이거를 좀 명심하시고 우리가 외국인의 매수대도 기대를 하면서 시장에 좀 참여를 하셔서 이번에 수익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투자자분들께 지난달부터 지난달부터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상고하조로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보다도 더 좋은 시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계속해서 코스닥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시장을 또 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하나를 볼 수 있는 게 이제 이 인버스라든가 레버리지를 좀 보고도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코포스 차트인데 코포스가 상승한 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단기적으로 쌍봉을 좀 맞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숨고르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가 지금 만들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인버스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시장을 좀 바라볼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장에 대한 부분은 믿음을 가지시고 대응을 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굳건하게 좀 멘탈 잡아주셨습니다. 우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살펴보시면요. 파월 의장이 어제는 좀 시장 달래기 발언들이 나왔지만 역시 5월 양적 긴축에 대한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파월의 입을 주시하셔야겠습니다. 여기에 영국에서도 역시 영란은행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했고 우리 시장에서는 이주열 하는 총재 임기 마무리를 앞두고 있어서 향후 인선까지도 조금은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 해주셨습니다. 한편 현재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는 러시아의 디폴트 우려가 다소 완화됐고 미중 갈등도 조금은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시장은 오늘 장 초반에는 기대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장 후반에 조금 더 흐름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어제까지만 해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웰컴 투 코리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오늘은 좀 들어와 달라 이렇게 더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에서 현재 관심 가져보면 좋을 섹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은 뭐 철강 관련된 종목들이 좀 시세를 좀 품어내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시간 내에 주가가 이제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관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가 조금 해결이 된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는 그래서 이걸 이제 미국과 이제 철강이 한 232 정도 재협상에 대한 뭐 조건 개선을 추진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오늘 철강주들이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철강주들이 좀 급등을 해버리면 우리가 좀 따라가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시세가 너무 좀 강하게 나와버리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따라가기 힘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세가 좀 많이 나온 것보다는 조금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좀 또는 성장성 있는 그런 부분들 좀 보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는데 뭐 오늘 어제 인공지능 관련해서 상승했는데 오늘도 지금 인공지능 가는 그런 부분들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뭐 따라가는 매매보다는 우리가 좀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바라보면 좋을 것 같은데 탄소 배출권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워낙 이제 원자력에 대한 부분을 이제 강력하게 피력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거는 탄소 배출권, 온실가스 배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기사가 하나 나왔죠. EU에서 이제 27개 이제 회원국이 탄소 국경 조정세에 대한 도입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뭐 비료라든가 시멘트, 알루미늄, 전력, 철강 업종에도 이 파장이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철강 업종이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지만은 철강 업종들이 유럽에 대한 탄소 국경 조정세 이 부분을 신경 안 쓸 수가 없습니다. 뭐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도 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EU에서 내년부터 해서 CBAM이죠. 이게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이제 약자로 이제 말을 하는데 이게 이제 도입해서 시범 운영하겠다라고 이제 했어요. 내년부터니까 당장입니다. 뭐 지금 3월이라서 긴 것 같지만은 3월도 끝나고 이제 1분기 끝나기 때문에 시간이 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업이라든가 산업에 대한 탄소 배출량에 대한 부분을 보고하고 비용을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4년 뒤부터는 이제 26년이죠.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CBAM에 인증서를 구입을 하고 비용을 좀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30년부터 해서는 단계적으로 줄여가면서 이산화탄소에 대한 배출량이 이제 55%를 감축하겠다. 이게 이제 90년도 1990년대 기준으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탄소 배출권 관련해 가지고 조금 여러분들께서 장기적인 성장으로서 좀 신경을 좀 쓰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현재 지금 섹터별 추이 짚어주셨습니다. 철강주나 인공지능, 로봇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시세가 분출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급등 종목, 급등 테마를 따라가기보다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글로벌 추세까지 지켜볼 수 있는 탄소 배출권 테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해당 섹터에서는 그러면 개별 종목, 어떤 종목을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KC 코트레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환경오염 방지 사업이라든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분진 처리 설비, 이제 공장 등의 이제 집진 처리 장치죠. 그 다음에 GAS 처리 장비, 설비, 이제 공장 등에서 유해가스 처리 장치, 이게 다 이런 것들이 이제
탄소 배출, 온실가스 이런 것들이 다 관련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환경 플랜트 사업이라든가 태양광 발전 서비스, 뭐 바이오매스 사업 등 신재생 에너지 쪽도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그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맞춰서 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탄광 설비라든가 집진 설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들을 통해서 탄소 배출권을 획득을 했어요. 이렇게 획득을 했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을 통해서 어때요? 수익이 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좀 보자는 말씀을 드리겠고,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봤을 때도 뭐 최근에 조금 좋지 않은 그런 부분이지만은 작년에 좀 좋은 그런 실적들이 좀 발표가 됐기 때문에 또 성장성에 맞춰서 작년에 좀 실적이 좀 양호하게 나온 그런 부분이라서 우리가 좀 관심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차트를 좀 보면은 주가가 올라갔다가 보시면 12월 11일입니다. 2020년인데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다가 계속해서 장기적인 지금 하락세가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1년 넘게 계속해서 하락세가 좀 나왔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시장에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KC코트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매도를 할 때 오히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월부터 해서 1월 중순부터 해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했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이제 물론 이제 잠깐 좀 매도 물량이 나왔지만 근데 매수 대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매수 물량이 지금도 잡혀져 있다. 물량이 안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최근에는 증권사 쪽에서도 2월 중순부터 해서 3월 초까지 해서 증권사 쪽에서 매수세가 좀 들어왔는데 이 매수 들어온 물량이 정리도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수급 쪽으로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였기 때문에 성장 모멘텀도 있지만 수급으로서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는 말씀드리겠고, 지금 한 6천 원 정도 선에서 좀 주가가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금 자리에서도 우리가 한번 매수 타임을 노려보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살짝 몇 개에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한 5,600원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좀 잡으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파동을 좀 봤을 때는 한 7,000원 정도에서 단기적으로 한 번 정도 1차적으로 한번 우리가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 2차적으로는 8,000원에서 8,500원 정도, 3차적으로는 9,500원까지도 이렇게 단계별 luc로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현재 지금 KC 코트렐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종목 코드 119650이고요. 분진 처리 설비와 유해가스 처리 설비를 좀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매수 라인은 현재가 6,000원 선 부근에서도 가능하고 손절은 5,600원 선 잡아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향후에 조금 분할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을 좀 전략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1차 목표 주가는 7,000원 선, 여기에 2차는 8,000원 선에서 8,500원 선까지도 돌파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좀 소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현재 지금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싶어서 질문을 하나 좀 드려도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네, 오늘 어제 시장에서 오랜만에 조금 BBIG 테마가 많이 좀 올라왔는데 뭐 2차 전지나 메타버스 이런 게임이나 바이오까지도 조금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어떤 좀 추세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잠시 좀 반등이 나왔던 걸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추세가 꺾였기 때문에 반등으로 좀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잠깐 이렇게 반등이 나왔을 때 비중을 축소를 한다거나 아니면 매수한 가격대가 오면은 조금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옥석 가리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한 그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시세가 많이 분출했던 종목들은 우리가 좀 주의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메타버스 관련해 가지고 시세가 나오지 않았던 그런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 뭐 삼성에서의 주총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도 중점을 좀 두는 이야기 좀 했고, 그다음에 페이스북이 사명을 메타로 바꿀 정도면은 그만큼의 세계 시장이 이 메타버스 쪽이 무궁무진하게 확장이 된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옥석 가리기를 해서 좀 우리가 주가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2차 전지는 약간 기술적 반등이 나왔던 걸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메타버스주에서는 시세가 충분히 분출하지 않았던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장 투자 전략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긍정적인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은 길고요. 시세는 짧습니다. 그래서 시세가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은 급표가 거의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시장이 지금 다시 또 잘 가다가 살짝 깁출한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봉보다는 분봉을 보면은 왜 그런 흐름이 나온가는 우리가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기적인 매매하신 분들은 뭐 시장의 분봉을 좀 보시면은 살짝 좀 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분봉에서 봤을 때는 장 초반에 살짝 흔들었다가 어제처럼 시장이 중후반에 가면서 조금 좋아지는 그런 부분도 조금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시장은 염려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투자를 좀 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희망적인 말씀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